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의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만 AMD의 실적 발표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수급이 눈에 띕니다. 외국인은 어제도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원 가깝게 매수하면서 4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지 않아서 중국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본 증시는 1%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줄줄이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증시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실적에 따른 시장의 변화는 뚜렷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의 PER이 12배를 넘으면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내년 실적 전망치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간밤 시장도 역시나 긍정적인 이슈에 집중하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슈들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퀄컴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13% 넘게 뛰었습니다. 장 마감 후 나온 분기 실적 호재와 더불어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특허권을 장기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띄웠습니다. 퀄컴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은 86센트로 예상치 71센트를 웃돌았고 매출은 48억 9천만 달러로 예상 48억 달러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성명을 통해 이 기준금리를 현재 0에서 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국제 금값이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금은 전날보다 1온스에 0.5% 오른 1953.4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4거래 연속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은 물론 9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정책을 유지한다는 소식에 대형 IT주들은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 마감 상황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0.6%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26,53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들이 간밤 시장에선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S&P 500 지수가 3,258선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간밤에 반독점과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CEO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좀 잦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 아마존 등이 1%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1.35% 이상 강세 나타내면서 1,500선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2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상승 흐름 띄었습니다. 0.68% 상승 나오면서 59,000원대, 어제 장중에는 59,900원대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6만 원대를 목전에 두기도 했습니다만 이 상승 마감 때에는 상승폭을 조금 내어주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화웨이 이슈로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횡보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바이오 종목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3% 가깝게 하락하면서 74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네이버 1% 강세, 우선주가 다시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강세 나타내면서 5만 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5위권에 자리했던 셀트리온이 이제 6위권까지 밀렸습니다. 5% 넘게 빠지면서 30만 원대 겨우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현대차가 다시 한번 1% 이상 강세 나타내면서 시총 9위권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들 강세 나타냈습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도 4%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 SDI는 10위권까지 밀렸는데 2% 가깝게 빠졌습니다. 38만 5,500원대.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기관들이 삼성 SDI 순매수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헬스케어는 4%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고 제약도 마찬가지로 4%가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젠 여전히 강세입니다. 나날이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장중에는 12%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때는 10% 가깝게 뛰면서 24만 8,200원대, 어제 장중에 24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위권에는 제넥신 올라와 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KMW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다가 어제 시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0.8%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CJ ELM 0.6% 상승, 그리고 펄어비스 다시 한번 SK머티리얼즈 제치고 9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0.6% 상승하면서 19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K머티리얼즈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비트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00만 원대에서 여전히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은 0.2% 상승 나옵니다. 어제는 38만 원대에서 거래 중이었는데 오늘 39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이 1% 하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의 코인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나타내다가 최근 며칠간 좀 쉬어가는 이 흐름인데 오미가세 0.5%의 약보합권, 그리고 아이온체인은 강보합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0.57% 강보합권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요. 3% 이상 급등 흐름 나옵니다. 300원대를 다시 한번 도달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라이트코인 강보합권, 이오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가운데 모네로는 2% 가까운 하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면서 어제보다 1,000원 빠진 9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렸듯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한번 이 대형 IT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FOMC와 관련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 참여자들은 좀 주목을 했거든요.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이 좀 변할 것이다. 이런 좀 예측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유동성 정책을 좀 지속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끝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0.6% 상승을 비롯해서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상승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때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여전히 좀 시장을 좀 경기 부양하겠다 그런 시그널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오늘 새벽 끝난 FOMC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미국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로금리 즉 기준금리를 동결한 기본적인 팩트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3대주의 상승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을 좀 말씀드려보면 신규 부양책 그러니까 1조 달러 한국으로 보면 약 1,200조 정도를 다시 한번 경기 부양을 해서 쏟아붓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서로 간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나날이다 표현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이번 11월 대선과 맞물려 있어서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할 것 같다. 그런 어떤 기대감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빅 메이저죠.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알파벳, 애플의 CEO가 나와서 결국 너희들이 결국 그만큼 시장에 지배력이 많기 때문에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냐. 즉 반독점의 코멘트를 했는데 네 사람의 CEO들 했던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가총액이 높아진 것은 맞는 건데 이것이 미국 국민의 경기를 그만큼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의 간단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 여전히 어제 같은 게 약세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FOMC 때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나스닥 지수 여전히 우리가 결국 만천선 전후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1839선이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새벽 1시에 발표된 어떻게 보면 새벽 1시에 인터뷰한 청문회 결과 관련돼 가지고 주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마존부터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아마존 새벽 1시에 반독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 13일 날에는 약 3,300달러에서 최근 며칠간의 청문회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오늘 결국 보면 1%대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애플은 같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 1.9%, 즉 청문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페이스북도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페이스북의 입장은 저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결국 글로벌의 퀄리티를 높였다. 이런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글의 모의사인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오늘 1.3%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청문회한 결과는 상당히 둔감했다. 따라서 방금 보셨던 결국 IT 내계 빅 메이저들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좀 많다 쪽으로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장마감 전에 좀 실적이 나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AMD의 어떤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요.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즉 AMD에 대한 실적이 깜짝 실적 나왔다는 것은 결국 한국의 전기전자와 관련돼서 결국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장마감 전에도 퀄컴에 대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퀄컴 장중에는 1.7% 상승했습니다만 장마감 이후에 여전히 시장의 모습 좋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실적들의 기본적인 특징들 즉 IT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가 예상보다 호실적이 나왔다 그런 부분들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에 대한 원자재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원자재에 관련된 유가 물론 지난 4월 달에 상당히 급락했기 때문에 차트의 모습으로는 전혀 소위 플랫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0.5%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금값 여전히 신고가 랠리 그리고 온수당 2차 현재 1,953달러인데요. 몇몇 페이퍼들 보면 이제는 2,000달러를 넘어서 온수당 2,500달러 갈 수 있다. 즉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늘 미국 증시를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FOMC 상황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좀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았는데
연준의 회의 후에 앞으로 연준은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더불어서 또 앞으로의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부양을 해줘야 한다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의 인터뷰 내용의 기본 내용은 미국 경기가 안 좋습니다. 단 왜 안 좋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코로나19가 좋아질 때까지 경기 부양하겠다. 그런 시그널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오늘 새벽에 FMC 때 나온 기본적인 코멘트의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왔던 코멘트가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말씀드려보면요. 기본적으로 헤드라인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통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됐다. 그래가지고 사람이나 경제 활동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공통점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고 있죠? 코로나가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걸 좀 먼저 보시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 그리고 고용률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좋아졌냐면요. 여전히 올 초부터는 그러니까 2020년 올 초보다는 안 좋아졌지만 최근 몇 달간 소폭이나마 좋아졌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오늘 결국 FMC 미국의 어떤 경제 대통령이 했던 고민인데 지난 6월 달을 걸 보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인데요. 보시면 요 내용과 이번 7월 달의 내용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쩌면 이것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번 7월 달, 지난 6월 달에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난 6월 달에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렇게 약간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7월 달에 스테이트 보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이 단어 상당히 좀 민감하게 결국 경기가 안 좋았던 내용이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서 지난 6월 달과 7월 달에 스테이트먼트 성명서 내용들이 거의 차이 없는데 6월 달에는 단지 코로나 때문에라는 단어 그리고 7월 달에는 좀 더 정확하게 경제활동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졌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19 관련돼서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달 제로금리 이후에 미국의 어떤 연준이 무지한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경제는 이렇게 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끝난 FMC의 주된 내용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세 번의 FMC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가운데서 여전히 공통적인 것들은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경기 부양하겠다.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기의 팩터는 결국 코로나19의 방향성에 따라 좌우하고 있다고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존스 홉킨스의 데이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반대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결국 미국이 사망자가 15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그 가운데서 주된 발생 지역이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나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확진자 관련돼서 1,600만 명에서 미국이 440만 명 넘어서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경기가 좋아지게 된 선행적인 팩트는 결국 코로나19가 잡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지난 3월 달, 4월 달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리고 파우치 수장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를 잡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미국 경기가 앞으로 방향성은 좀 퀘스천 마크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것은요. 자, 보신 것처럼 나스닥 지수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결국 미국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바라볼 때는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그 가운데서 나스닥 지수가 3월달 6천선부터 어느덧 만선 이제는 큰 장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이렇게 올랐던 계기가 경기는 아주 안 좋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연일 얘기한 즉 경기 부양 이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상승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전문가, 경제학자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의 시장을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 속에서 기대감이 있다는 거 보면 이제는 경제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미국 증시의 향배에는 상당히 언밸런스할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을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코멘트 속에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약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현재 2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의 달러가 이 기축통화의 이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달러 인덱스란 단어도 상당히 나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결국 상당히 그 갈등이 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강조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그리고 미국 경기 부양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경기도 안 좋은데 저렇게 부양을 하면은 결국 돈 퍼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판단이 있어서 미국의 어떤 가장 그 데이터죠. 기축통화인 달러 인덱스가 급락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얼마나 급락했나라고 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요.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 들어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미를 좀 찾아보면 보셨던 것처럼 지난 3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좀 급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급락했다기보다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그런 어떤 부진한 속에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는 것은 달러를 팔고 다른 통화를, 그 6개 다른 통화를 샀다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참여자는 미국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습니다. 결국 연준이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급등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자, 그러면 3월 달이죠. 3월 23일 날 달러 인덱스의 어떤 지수가 103인데 단기간에 93, 단기간에 9%대 급락을 모습 보이겠습니다. 결국 3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이렇게 10%나 급락했다는 거 보면 미국 경기가 10%만큼 디스카운트 됐다, 즉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강조드리는 것처럼 오히려 나스닥 지수나 경제적인, 즉 금융자산은 좋아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 인덱스의 기본적인 모수가 달러 인덱스를 제외한 6개 국가의 통화입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그리고 캐나다와 이런 어떤 6개 통화의 평균값과 달러 인덱스 값이 좀 평화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몇몇 페이퍼에 대한 리뷰를 보면 달러 인덱스 가격이 최근 들어서 급락했던 것들이 달러 인덱스의 어떤 퍼센트 관련돼서 찾아보니까 유로화가 현재 퍼센트가 전체 100% 관련돼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유로존은 상당히 경기 부양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참여자가 결국 달러를 팔고 그리고 유로화를 사는 그런 어떤 언밸런스 속에서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정리해 보면 결국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결국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팔기 때문에 그 반대 통화인 안전자산이지만 반대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뒤집어 보면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이 그 양적 완화, 경기 부양, 그만큼 달러를 많이 풀기 때문에 달러 가격은 하락한다면 그 이후에 마지막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을 결국 상승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달러화는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대적인 급부로 결국 해지죠. 결국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의 경기 부양에 후폭풍을 지금 맞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애플과 삼성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점차 커지면서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공룡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횡보하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님은 혹시 주변에 남자친구가, 주변이 아니죠. 예, 옆에 남자친구가 이번에 적금 만기가 됐는데 목돈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삼성전자를 전량 지금 현재 매수하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저는 반대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사실상 좀 관련해서 실적이나 관련해서 비해서는 좀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시장이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그럼 못 사게 하니까 그러면 차 바꿔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좋네요. 차 바꾸는 거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투자의 여러 가지 판단이 바뀌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차를 바꾸느니 지금 삼성전자 사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수익 내서 더 좋은 차 사면 되죠. 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 애플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한 비교는 벌써 2010년대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향을 보게 되면 당연히 주가만 보게 되면 애플의 승리죠. 애플의 당연한 승리고 시총만 지금 6배 차이가 날 정도로 무섭게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 과거에 이제 실적과 그리고 시가총액과의 비교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괴리율이 가장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애플은 부각을 받아서 저만큼은 갔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꾸준한 편인데 그에 대비해서 좀 못 갔다. 대표적으로 신흥국이라고 하는 한국에 위치하다 보니까 받는 여러 가지 좀 평가 절하되는 부분들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애플의 가장 큰 강점은 여기 몇 차례 강조를 드렸지만은 일단 영업이익률에서 돋보이는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즉 삼성전자가 만약에 1,000원을 팔아서 100원을 남긴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는 1,000원을 팔아서 거의 250원, 300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의 가장 큰 상황은 약 한 3, 4년 전부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던 즉 애플 우리는 아이폰 파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서비스와 같이 연결돼서 어떤 컨텐츠라든가 특히 아이폰 쓰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음원을 이제 연결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약간 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게 되면은 이에 따른 흐름들이 다 애플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봤었을 때 이런 격차를 말해주는 부분들은 서비스에 대한 강화가 가장 큰 목표고 아마 국내 기업들도 이런 쪽으로 많이 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숙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시점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올해 안으로도 신고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친구 잘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일단 무엇보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달러화의 약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지분을 계속 줄였던 삼성전자를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지금 한국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중형주를 사겠습니까? 아니죠. 수출 관련 대표 경기 민감주, IT주 쪽에 시가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실적도 이제 3분기, 4분기 때 개선 가능성들 대표적으로 반도체는 메모리 쪽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비메모리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와 함께 또 그 반도체를 제외한 매출 구성으로 보게 되면 스마트폰 관련된 IM 부분들이 더 높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물론 반도체 쪽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개선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또 실적에 보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또 화웨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관점 쪽에서 5G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 쪽이나 스마트폰 쪽에서 점유율이 인도라든가 유럽 쪽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지금은 딱 잘라서 말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 사는 게 맞다. 특히 삼성전자가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주변 여파 IT주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만든다라고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 IT 대표주 삼성전기 그리고 또 카메라 모듈이 계속 개선되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카메라 관련된 종목 또 게다가 또 확장시키게 되면은 메모리 쪽도 DDR5 쪽이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수혜받는 종목들 그리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어떤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하면 비메모리 관련주 다 정리했습니다. IT 쪽에 대한 흐름들 이렇게 압축시키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T 업종 좀 짚고 왔고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을 허가하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관련주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두 주 전부터인가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 대해서 관심을 살짝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돼서 그래도 저는 약간 세트랙 아이라든가 어떤 그래도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높은 쪽에 대해서 무게를 뒀는데 지금 약간 시장 흐름들이 이제 우주 발사체 관련된 그러니까 즉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를 쓰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흐름들이 과거에 이제 냉전 시대와 비슷한 분위기로 올 현상이 지금 이어가고 있죠. 우주 패권 관련돼서 과거에는 달 착륙과 관련된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었으면은 지금은 이제 화성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과 그리고 또 중국이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다는 얘기 때문에 미묘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그럼 이제 민간 기업 쪽에 머스크의 스페이스X 쪽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대한민국도 기술 강국인데 왜 우리는 이쪽에 대해서 좀 소외돼 있지라고 하는 재조명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들이 초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저것 다 빼고 종목만 얘기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최근에 대장주 이 테마로 인해서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게 비츠로테크고요. 또 하나 한양 ENG 이 두 종목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는데 비츠로테크는 지난번부터도 그러니까 지금 이전부터도 저평가였습니다. 리튬 1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강자죠. 그래서 2차 전지만 신경 쓰는데 1차 전지도 이 어떤 친환경 쪽에서 또 필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해 흐름과 성장 동력까지 맞아진다. 시가총액 2천억대는 싸다란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한양 ENG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대한 또 강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종목들의 동향들은 일단 관심을 가지시되 그렇다고 일단 이틀째 어제는 또 상한가 간 종목에 대해서 오늘 강할 때 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차익 매물 나오면서 동향들이 움직일 때 그에 따라서는 좀 중기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관련해서 좀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던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공매도는 아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까지 연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동학개미운동을 응원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정부 정책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면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공매도의 순기능 중에 하나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는 관점과 함께 일단 버블이 너무 커지는 거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즉 만약에 이번에 공매도가 여전히 있었다고 한다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저 정도로 급등할 때 특히 의미가 좀 존재감이 미미했다가 시가총액 순위 한 30위대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대로 두지는 않았겠죠. 공매도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들도 같이 나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은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공매도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가 어떤 개인만 소외되고 있다는 쪽은 좀 보강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좀 바꾼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은 필요한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기대감이 한층 버풀면서 만든 버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현상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19와 함께 이어졌던 언택트주나 여러 가지 종목들의 동향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일단 차익 실현으로 들어가자. 특히 바이오주는 많이 올랐으면 일단 팔자, 챙기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함께 지금 약간 시장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컨택트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삼성전자나 현대차 딱 두 개 사고 하반기를 버티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네이버의 실적이 발표가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1조 9,02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조 8천억 원치였는데 약 1,000억 원가량을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 수치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PC와 모바일 쇼핑 검색에 대해서 좀 광고 개수를 늘리면서 이커머스 쪽에 계속해서 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코로나를 뚫고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30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9%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단 예상치는 2,260억 수준이었는데 약 100억 원 가량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관련해서 시장 움직임은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이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브라이언 김의 대표의 비트코인이 지금 왜 상승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CWCount.com 대표 그리고 엘리엇 파동 분석가 브라이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디지털 커런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많이 시간을 좀 써서 지금 비트코인의 이틀 전에 큰 가격이 브레이크아웃 됐잖아요. 그걸 좀 잘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 레지스턴트 그 지지선, 지향선을 잘 지키고 있나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 시장 타이틀은 지각 변동의 신호.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뉴스가 아주 중요한 뉴스예요. 되게 significant한 뉴스인데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아주 신뢰를 주는 뉴스죠. 그러니까 OCC, 미국 내 은행의 가상 자산 사업 공식 허용. 미국 SEC가 계속 펀드가 비트코인 펀드가 허가를 받고 싶었는데 계속 거절당했는데 이거는 은행 쪽에 그러니까 Office of the Controller of the Currency 그러니까 Department of Treasury죠. 미국 US Treasury에서 브랜치에 미국 통화감독청 은행 규제 감독기관 미국 은행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화 가능. 그러니까 커스터디니까 암호화폐를 이제 우리들이 은행들이 커스터디하고 맡아주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이제 인정시켜주고 암호화폐 거래를 이제 은행에서 가서 해라 하는 허가를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협은행이 지금 커스터디를 맡고 있고 며칠 전에 국민은행도 이제 우리가 손님들한테 이 맡아주는 역할이랑 청산하는 역할을 해주겠다. 지금까지 이런 은행들이 이렇게 맡아주는 서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크게 투자를 못했는데 만약 은행이 이제 이걸 맡겠다 하면 얼마나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겠어요. 청산도 해주고 맡아주는 역할이 지금 제일로 필요했어요. 왜냐면 맡아주는 역할이 은행이 아니고 그냥 특별한 크립토 서비스 회사들이 해줬는데 그 회사들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회 회사들이 망하고 해킹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큰 기관들은 아주 그거를 염려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드디어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라인은 It will allow big banks to service crypto companies, reducing fraud. 사기도 없어질게요. 근데 사람들이 맡을 게 뭐가 있냐? 암호화폐는 디지털 커런시인데 그냥 컴퓨터에 들어있는 커런시인데 어떻게 하냐? 금은 맡아줘도 은행들이 피지컬 골드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는 어떻게 맞추느냐? 디지털 키. 은행들한테 디지털 키를 줘가지고 은행들이 이제 거기서 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을 당하나 어떻게 당하나 은행들이 책임을 주니까 이제 큰 기관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 이더리움 시장, 모든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어프로벌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요? 테슬라. 사람들이 요새 너무너무 좋아하죠. 데이 트레이더들이랑 모멘텀 트레이더들이랑 요새 개미 투자자들이 테슬라 3, 4월 달에 한 400, 500불인데 지금 1,700불까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계속 투자하고 투기하고
그건 갬블링식으로 사고 팔고 하는데 저는 좀 그게 위험하다를 포인트를 좀 적어왔습니다. 좀 낙서 같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좀 important 포인트를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좀 담아왔습니다. 테슬라는 TCLA, 나스닥에 트레이드하고 나스닥 100 인덱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인덱스가 나스닥 컴포지트보다 훨씬 더 뛰었죠. 나스닥 100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회사들만 많이 모여있는 지수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잘 보세요. 토요타는 50년 동안 운영하는 회사예요. 토요타 가치는 1,060만, 잠깐만요. 토요타 가치는 2천억이에요. 테슬라 가치는 지금 3천억이에요. 총액 3천억, 총액 2천억. 그리고 이게 지금 진짜 기가 막힙니다. 테슬라는 367,000 cars를 팔았어요. 그냥 36만 7천. 한국 커런시를 바꿀 때 항상 혼돈되지만 토요타는 10.6 million car를 팔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는 1월 1일 2020 한국 사람들 많이 모르고 있지만 Government Tax Subsidy of 7,500불 테슬라 살 때 세금 7,500불을 세이빙했어 지금까지. 봐봐요. 1,200불 정부 세금, 7,500불 보조금 종료. 1월 1일 달에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한테 테슬라 차를 사면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 그것도 없어졌는데 주식은 350불, 968불 이 지금 위기 시기에 1,800불 가까이 갔어요. 내 생각은 여기서 트라이앵글이 일어나고 항상 트라이앵글은 마지막 업사이드가 남았다를 얘기해줘요. 엘리엇 파동은. 이거를 제 프로그램을 계속 보시면 이제 잘 이해할 겁니다. 이 트라이앵글은 마지막 무브를 말해서 여기서 나는 끝났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엇 파동을 나스닥으로 볼 때 나스닥 100, 다우지수, S&P 우리는 갈 때까지 갔다. 저번 프로그램 제가 우산 쉐입을 보여줬죠. 이 우산 쉐입이 끝나면 큰 폭락이 옵니다. 그래서 혹시 테슬라도 같이 이 거품의 거품, irrational exuberance가 이제 너무 crazy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루 이틀만 잡아보면 200불, 2,000불 하니까 뭐 1,400불에서 금방 1,600불 뛰고 막 200, 300불, 400불 왔다 갔다 하니까 욕심이 나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투기를 하는데 여기서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지금 진짜 이렇게 에지까지 왔습니다. 이 우산에 그때 보여드렸죠. 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주식입니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드디어 디커플링 온 것 같아요. 계속 나란히 가다가 이 큰 흐름 봐봐요. 여기서부터 같이 안 가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졌으면 갑자기 함께 갔어요. 지금까지. 근데 며칠 전에 explosive breakout 큰 폭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내 생각엔 아직 좀 이르지만 디커플링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커플하게 가다가 이제 헤어진 거죠. 비트코인 monthly. 항상 저는 이걸 비춰줘요. 왜냐면 엘리엇 파동은 1, 2, 3, 4, 5.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자산이고 사람들의 행동이 들어가는 심리가 들어가는 엘리엇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1, 2, 보라색만 보세요. 1, 2, 3, 4, 5. 5는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이 가격을 넘어야지. 19,891불을 넘어야지 이 엘리엇 파동이 딱 컴플리션이 됩니다. 이 다음 숫자 13,764 이것만 지나면 진짜 폭발 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많이 쓰는 parabolic.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미치게 올라가는 거. 그런 상황이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3차 파도는 최고로 강한 파도에 지금 안에 있으니까 이 조그만 3차에 큰 3차에 같이 겹히면 진짜 explosive rally가 업사이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걸 봐야 돼요. 그 다음 차트 내가 계속 보여드릴게요. weekly chart. 저는 한 번 여기서
온 다음에 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OCC 뉴스 때문에 더 빨리 가지 않았을까. 근데 항상 제가 말하는 거는 흐름은 업사이드다. 전망은 되게 좋다. 왜냐면 엘리엇 파동, 5차 파동은 아직 안 끝났다. 그리고 다음은 데일리 차트. 저번 주 방송입니다. 저는 항상 내가 밝히는 보여주는 차트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번 주 차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여기서 볼 때는 2차 파도가 깊지가 않다. 그래서 어쩌면 8,000 아니면 7,500까지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끝났냐면 이건 저번 주 2주일 전에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렇게 갔어요. 이 2가 저는 이쪽으로 오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끝나고 1, 2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 오렌지 사만 해도 핑크색 보이죠? 핑크색 1, 2, 3, 4, 5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이 1번을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단기로 봤을 때는 이 3에 지금 이게 4시간 차트예요. 이거는 지금 50대 50이에요. 여기서 이거는 비트코인, 이거는 비트스탬프 엑스체인지예요. 아까보다 좀 틀린 엑스체인지. 아까 거는 비트fineX고 이건 4시간은 비트스탬프. prefer count, 저의 되게 가능성 있는 카운트죠. 그러니까 이거 고가를 찍고 지금 이슈가 지금 볼 때 한 1900인가?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아까 볼 때 여기서 한 번 더 이거를 치고 올라가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올라가서 이 11,443을 뚫고 5차 끝나나. 근데 사시려면 이 1차 끝난 다음에 2차를 기다리세요. 2차 리트레이스먼트 커요. 2차에서는 사면 제일로 좋은 리스크 리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되게 적고 리워드는 되게 크다 하는 트레이드가 나와요. 2차 파도 ABC가 끝날 때 사는 게 엘리엇 파동에서는 제일로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사시려면 여기서 사지 마시고 아주 깊은 리트레이스먼트 올 겁니다. 이 핑크2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서 사시면 되게 리스크가 줄어들고 리워드가 크게 살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쉽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똑같아요. 차트가. 이거는 록스케어로 monthly chart. 대충 다 똑같아요. 1, 2, 이것도 3을 지금 완성시키려고 그러고 앞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강의도 하고 천천히 차분하게 기초적인 엘리엇 웨이브를 진짜 기초로 시작해가지고 일일이 하나에서 10까지 뭐 corrective 조정 파동, 동일 파동, motive wave 그런 거 다 천천히 설명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쉽게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한 8월 초쯤 제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CW 카운트 대표 브라이킴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강의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출발 증시 웨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